자, 오늘 뭐 미리 인싸에서도 이 얘기부터 했는데요. 강성희 의원 사지가 끌려나간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 참여했는데 여기에 참여한 지역구 의원이죠.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국정기조 바꾸시라라고 이제 고함을 쳤다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악수를 하는 과정에서 대통령 경호원들에게 사지가 끌린 채 또 입이 막힌 채 나가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다들 영상 많이들 보셨죠? 네, 네. 봤습니다. 많이 봤습니다. 이게 근데 뭐 양쪽에서의 비판 입장이 좀 팽팽히 맞서더라고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냥 나는 독재적인 발상을 가지고 국정 운영을 한다라고 저는 그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품격 자체도 매우 낮은 수준이고요. 그러니까 이 행사 자체는요 이미 다 대통령이 온다고 해서 경호가 다 완료된 겁니다. 그래서 뭐 신체적으로 뭐 무기나 뭐 위험한 물건들은 다 검색이 된 상태고요. 예. 오로지 있던 거는 입이죠, 입. 음. 입은 어떻게 입마개로 틀어막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야당 의원이 나름대로 국정 기조를 바꿔달라라는 말을 조금 언성을 높여서 했다고 해서 그 국회의원을 전북을 대표하는 그 국회의원을 입을 틀어막고 네 명에서 사지를 질질 꺼서 바꾸는 내동댕이 쳤다. 이 자체만으로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가 여실히 드러나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나 창피하고 국민들이 판단하실 것이다. 여기에 좀 덧붙이면 본인들은 뭐 경호 매뉴얼을 하지만 이거는 대통령이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예를 들어 국내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이런 일을 당하셨죠. 당시에 시민단체에서 오셔가지고 대통령 행사에 와서 큰 목소리로 얘기를 해서 막 소란을 피울 때 경호원이 끌어내려고 했을 때 노무현 대통령이 그랬어요. 놔둬라. 그리고 그분한테 얘기를 하셨어요. 3분의 발언 기회를 드릴 테니까 하실 말씀 있으면 해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얘기를 큰 소리로 하고 나서 행사가 진행됐던 게 있고요. 5년 전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께서 본인의 연설 도중에 청년이 소리칠 때 그랬습니다. 차분한 목소리로 당신은 말할 자격이 있다. 얘기해라. 어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어떻게 국정 운영하느냐 품격이 바닥을 쳤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런 비판들은 많이 나왔으니까 네. 반론 입장을 제가 잠깐 얘기를 하면 최근에 이제 제1야당 피습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호실에서도 굉장히 예민하게 대응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좀 의문이에요.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보시나요? 강성희 의원이 이게 전북특별자치도가 만들어진 기념행사잖아요. 전북이 큰 잔치예요. 그럼 거기 국회의원은 그 잔치집의 주인이에요. 대통령이 축하해 주기로 왔는데 거기에서 악수하면서 국정기조 바꾸십시오. 그럼 거기에서 악수하다가 대통령이 오케이 바꿀게요 하면 강성희 의원이 두 손 꼭 잡고 고맙습니다 하고 갈라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보이고 대통령과 대립각 서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한 거예요. 강성희 의원 국회의원 언제 됐습니까? 민주당 이상직 의원 익스타로 날아간 다음에 민주당 무공천에서 된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이때 강성희 의원이 본인의 존재감 드러내는 건 성공했어요. 진보당이라는 존재 알린 건 성공했는데 그것과 함께 정가 오범이란 거 알린 거죠. 어떤 정가 있었습니까? 주차장에서 자기 주차 막는다고 주차원 그냥 차로 밀어버리고 그리고 가서 폭행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위험 요소가 있다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차단하는 게 맞는 거라고 보는 거죠. 이거는 경호의 문제를 떠나서 기본적인 예의가 안 된 상황이다라고 저는 보고요. 국회의원은 말 그대로 국회의원입니다. 대통령 국정기조 바꾸라고 국회에서 연설할 수도 있고 5분 자유 발언할 수도 있고 뭐 대통령실 앞에 가서 할 수도 있는데 굳이 자신의 안방에서 이렇게 해야 했던가라고 하는 모습은 좀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그 상 때 백원우 의원이 이명박 대통령 향해서 굉장히 큰 소리로 고성으로 항의했잖아요. 그때 끌려나갔어요. 그때도 경호원들에 의해서 끌려나갔습니다. 그때 비서실장이었던 그 문재인 전 대표 그때 어떻게 하셨어요?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사과하셨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모습이 좀 정상적인 모습이라고 봅니다. 그래도 어쨌든 강성희 의원은 입법기관이고 입법부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의원이 어디선가 공식 행사에서 끌려나간 거는 그 노무현 전 대통령 그 탄핵 의결할 때 막 이제 끌려나가던 장면 이후 처음인 것 같습니다. 백원우 의원은 그때는 이제 의원이 아니었고 그 노무현 대통령 장례식 당시에는 그래서 뭐
일반 뭐 시민단체 뭐 활동가가 이랬다. 예를 들어 사람 뭐 개인 일반 시민이 그랬다. 그러면 또 판단을 조금 달리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의원이에요. 그리고 강성희 의원이 예를 들면 뭐 서대문에서 무슨 행사를 하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악수를 꽉 했으면 너무 정치적 쇼다 이럴 텐데 여기는 어쨌든 전주입니다. 본인의 지역구에서 예. 나타난 거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뭐 너무 쇼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저는 좀 곤란하다고 보고 기본적으로 입법기관에 대한 좀 모독 아니냐라는 생각에서 저는 문제의식이 있고 다소 과했던 거 아니냐는 비판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더 큰 흠은 대통령실에서 가지고 있다고 보여지고 이 부분은 분명히 좀 과했다 본인들이 사과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통령실에서. 경호상 위해라고 판단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다. 네. 그렇게 보시는 거죠. 장 부장님. 행사장에서 저렇게 소리를 지르고 소란스럽게 한 것은 강성희 의원이 대단히 부적절한 얘기를 한 것, 행동을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과연 그냥 그 사안이 경호원들이 다 한 4-5명 달라붙어가지고 사지를 다 들어서 끌어낼 만한 사건이었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저는 영상이 되게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이거 국민들 다 보실 거예요. 경호처에서 하는 말 따로 있고 뭐 진보당에서 하는 말 따로가 있는데 국민들이 그 영상을 보면 이게 과연 정상적일까? 이거 뭐 경호상 뭐 저렇게 할 만하지라고 생각을 할까? 그래서 저는 이러한 영상과 이러한 행동들이 과연 국민의힘 총선에 도움이 될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우리는 총선에 유리하냐 불리하냐를 놓고 판단을 해야 될 시점인데 예. 국회의원을 그냥 끌어내는 것이 과연 소리를 질렀다고 대통령에게 상당한 위해를 가하니까 끌어내린다. 경호상 매뉴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있을까. 그러니까 제가 봐도 좀 너무 과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무적으로도 영리한 판단은 아니었다. 예를 들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가다가 다시 되돌아오면서 끌려 나가는 걸 봤거든요. 그랬을 때 야 경호원들 잠깐 우리 그래도 국회의원인데 그러지 말고 여기 오케이. 앉아 계시도록 해라. 좀 말씀하시는 거 우리가 들어볼 만하다. 그렇게 포용력 있고 너그러운 모습을 보여줬으면 아마 이승환 위원장님 중랑을 해서 선거운동하기 훨씬 더 쉬웠을 텐데 그런 모습 안 보이셔가지고 조금 좀 안타까워요. 뭘 기대하겠습니까? 아니 또 왜 그래요? 아니 근데 국정으로 2년 동안 하는 거 보면 그냥 본인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너무나 좋은 모습이고. 근데 저는 제일 아쉬운 부분들은 영상을 보면은 다 알 수 있는 부분들을 또 우리 국민들을 속이려고 하는 게 좀 마음 아파요. 영상 보면 거의 뭐 한 3, 4, 5초간 손을 잡고 예. 그리고 떠난 다음에 좀 거리가 있더라고요. 거리가 있고 떠난 다음에 김용원 경호처장이 무슨 손짓을 하니까 달려들어서 이 강 의원을 끌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용호 의원이 그 근접에서 봤다고 하면서 뭐 잡아당겼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게 또 국민을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영상을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저도 충분히 봤는데 그런 위해를 무력을 그러니까 물리력을 쓰려고 했던 것은 없습니다. 악수 위해는. 그러니까 이미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신체적 위해를 당할 어떤 그런 거리상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에는 김용원 경호처장이 과잉 경호를 했던 것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도 이걸 방관했다는 측면에서는 본인에도 도움 안 되고 국민의힘 전체에도 도움이 안 될 것이다라는 말을 좀 과잉 덧붙이고 경우의 싶습니다. 대표적 사례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구 서문시장 갔을 때 아니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얘기하지 말고요. 그러니까 없어 보이는 거야. 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이 얘기를 하는 경호 시그널 하는 건데 거지. 문재인 대통령이 경호 왜 시그널대로 나와요? 하는 거고 거기서 경호처 이게 윤석열 대통령 경호처가 아니고 대한민국 대통령 경호처잖아요. 아니 그 그러면은 매뉴얼대로 경호 하는 매뉴얼을 거지. 가지고 그러니까 운영위를 열어서 정말 이게 경호 매뉴얼에 입각해서 했는지를 따져보면 되는 것인데 그조차도 거부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는 앞으로는 대통령 경호에 거기에 행사에 들어온 사람은 입에다 입마개를 해야 돼요. 너무 좀 아니 그런 식인 과한 거예요. 이 문제를 예를 들면 두고- 지금 입도 못 엽니까? 저는 그런 문제에서 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게 과잉 경호다 그거예요. 이 문제를 두고 야권의 시민단체들이 이제 한 목소리로 반민주 폭거라면서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뭐 여러 가지 입장차가 있는 야권에서도 한 번에 같은 목소리를 내는 상황이 좀 총선을 앞두고 의미가 있는 것 아니냐. 이걸 계기로 야 5당이 뭉칠 수도 있지 않냐. 이런 분석도 나오던데요. 지금 갸우뚱하셨는데 김준우 아니 위원장. 이제 이거 아마 월요일 날 또 뭐 공동 기자회견 같은 거를 저희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저도 예. 전달을 보고를 받았는데 당연히 이전 이건 같이 규탄해야죠. 왜냐하면 야당에 대한 존중이 없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뭐 지금 현재 이 야당뿐만 아니라 뭐
다른 우리 그 뭐 지금 제3지대에 나온 의석이 없는 원외 정당들도 이 부분에서 다 같이 규탄의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고 그래서 그걸 그렇게까지 건너뛰는 거는 조금 너무 선거공학적으로 해석하는 것 같고요. 이건 정말 진보당 강성희 의원의 받은 무례한 대접에 대해서 강도 높은 비판은 여기는 뭐 그 진보 보수 제3지대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적어도 야당이라면 즉 국민의힘 이외의 모든 정치 세력이 모두 입모아서 비판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이제 공통적으로 지적을 해주신 게 이승환 위원장 빼고 대통령의 소통 방식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통 방식을 조금 이야기를 해보면 대통령실 내부에서 신년 기자회견 대신에 기자들과 김치찌개 식사하는 게 대안으로 제시됐다 이런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이 약속을 예전에 하기는 했어요. 하셨죠. 네, 이 김치찌개 회동으로 대신하는 근데 지금 분위기냐. 이런 저번에 목소리가 분식으로 나오더라고요. 대신 했죠. 김밥 떡볶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했는데 이번에 또 김치찌개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언론인을 대하는 수준인 것이죠. 윤석열 대통령. 보세요. 도스태핑 하면서 소통하겠다고 해놓고 나서 신년 기자회견 안 한다? 신년 기자회견을 기자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국민한테 하는 거예요. 기자들한테 김치찌개 대접하는 게 신년 기자회견을 대신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국정 운영의 내구조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언론이 국민이 아니잖아요. 언론은 국민들에게 이런 여러 가지의 사안들을 전달하는 통로일 뿐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을 잘 대하는 이유는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정확한 정보들을 전달해서 좀 잘해 주십시오라고까지는 좋아요. 그래서 김치찌개를 대접할 수도 있고 같이 뭐 얘기를 담소를 할 수 있지만 신년 기자회견은 국민한테 하는 건데 그걸 생략했어요. 저는 그럴 것 같으면 국민들한테 김치찌개를 대접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매번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김치찌개를 기자들과 먹겠다라는 건 좀 어떤 의미로는 대통령의 소탈한 모습 이걸 좀 보여주고 싶다라는 의도로 해석이 되기도 하는데 지금 그런 방식이 과연 제대로 먹힐 것이냐에 대한 그러니까 이야기가 또 나와요. 신년 기자회견을 건너뛰었고 소문에는 뭐 KBS랑 뭐 한다다가 그것도 지금 중단된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 스태프들은 총선을 바라보고 뭐든 국민들한테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뭐 김건희 여사 리스크와 관련해서도 어떤 메시지를 내고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본인 선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니까 제가 거듭 이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글쎄요 이승환 위원장한테는 죄송한 얘기지만 국민의힘은 지금 그냥 백성만 넘기면 돼라고 그러니까 개헌 탄핵 그 저지선만 지키면 그 외에는 괜찮아라고 얘기하는 무사한 일에 좀 젖어든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 아니 꼭 총선이 아니더라도 시민분들 유권자분들에 대한 전 기본적인 예의가 사라졌다라고 생각을 해서 나와야 됩니다. 두들겨 맞더라도 앞으로 나오고 미디어를 피하면 안 돼요. 국민을 피하는 대통령이 어떻게 계속 소통의 리더십을 가져가겠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뭐 다른 정치 철학적인 면에서 국정 기조 바꾸라고 얘기는 뭐 노선이 다르니까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모자란 소통 방식에 대한 지적까지 배관시하는 것은 정말 그건 기본이 안 된 문제라고 생각해요. 제가 먼저 얘기하고 이승환 네. 위원장님 예. 말씀하시죠. 뭐 왜 기자회견을 안 하겠어요? 불편하고 어려운 질문에 답하기가 어렵다.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킹건희 여사 문제 어떻게 할 거냐? 이준석 대표 관련된 문제 어떻게 할 거냐? 이태원 특별법 네. 관련된 것 이런 답하기가 것들 상당히 말씀하시는 거죠?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년 기자회견을 안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상당히 부적절하고 잘못된 행동 같습니다. 소통하는 대통령 되시겠다고 분명히 용산으로 옮겼는데 기자들을 만나거나 국민들 만나는 것은 그냥 꾸며진 민생 토론회에서밖에 대단히 형식적인 대통령의 말씀밖에 들을 기회가 없어요. 이것은 대단히 좀 잘못됐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바람이 있다면은 죄송합니다. 이재명 당대표께서 빨리 활발하게 활동도 하시고 말실수를 하셔가지고 우리 아이템에 이재명 당대표 비판할 수 있는 아이템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승환 양당 위원장, 대표가 예. 전부 그 리더들이 침묵은 금이다 전술을 쓰고 있다는 거죠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신년 기자회견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 하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괜히 또 김치찌개 논쟁으로 넘어가는 거 이거 보니까 뭐 김치찌개로 뭐 이거 퉁치겠다라고 한 게 아니고 신년 인사 말씀 하시고 기자들한테 예전에 약속했던 김치찌개 회동 한번 하자 이렇게 하고 넘어간 거를 신년 기자회견은 김치찌개로 퉁친다로 몰고 가는 건 좀 오바인 것 같고 근데 지난번에 우리 도어 스태핑 때도 좀 얘기가 나왔던 게 그때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께서는 계속 하고 싶어 했는데 참모들이 좀 말렸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그때 도스태핑 중단될 때에도 대통령께서 이제 참모들과 장관들한테 스타 장관들아 정책 이슈 내라라고 했는데 도스태핑에서 나가면은 하루 종일 온갖 그 도스태핑에서 나왔던 몇 분 이내의 발언만 기사화가 돼요. 그러니까 장관들이 아무리 정책 발표하고 뭐 국회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그것만 가지고 얘기가 계속 회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피하고 이제 정책적인 걸 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고 지금 계속 하시는 게 정책 토론회 열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서 좀 그 기자회견도 같이 하면 좋겠지만은 다른 얘기들이 나오게 되면은 그거 가지고 이제 확대 해석되고 재생산되고 하면서 선거 이슈까지 몰고 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신중을 기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승엽 위원장도 기자회견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야죠. 말씀해 주셨고 대통령실에서는 공식적으로는 신년 기자회견 혹은 김치찌개 회동 관련해서 아직 확정된 부분은 없다라고 이야기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